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딱 주말에 딱 어울릴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사, 바로 증권 전문지입니다.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마켓워치는 시티그룹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텔 X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X 됐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제가 요건 제가 전달을 드렸어요. 최근에 인텔이 이제 그 파운드리 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까지 전달을 드렸는데, 최근에 국내 언론이나 소식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뭐 인텔이 이제 전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인텔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티그룹 보고서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냉정하게 인텔을 파악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났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뒤에 연구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일이 큰 실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큰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게 바로 큰일 났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 등 이 상위 경쟁사의 기술력을 수년 안에 뛰어넘겠다던 인텔의 자신감과 달리 지금 미세공정 발전 속도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뭐가 없다? 인력이 없다.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진퇴양난이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증권 전문지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진출은 여전히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내놓았고요. 자, 시티그룹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CPU와 같은 기존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렸고요. 인텔은 최근에 이 투자자 컨퍼런스를 열고 내년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자체 시스템 반도체 사업과 더욱 독립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실적도 별도로 집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른 시일에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텔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이죠. 시티그룹은 인텔의 이런 계획이 막대한 투자를 한 파운드리 분야의 대규모 적자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는데 그칠 수 있다. 사실상 인텔 거의 이것 때문에 사실상 거의 최고의 악수를 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고객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부진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첨단 미세공정 기술력이 주요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향후에도 거의 삼성전자나 TSMC의 미세공정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자, 2019년 뒤늦게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당시 기술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었지만 2025년까지 TSMC하고 삼성전자를 모두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경쟁사가 모두 2025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2나노죠. 미세공정을 2024년 상용화한 뒤에 2025년에는 더 앞선 1.8나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인텔에서 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텔은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시티그룹은
TSMC의 미세공정 발전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통한 3나노 수율까지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텔의 목표 달성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인텔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드리는 반면에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고 TSMC에 이은 2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정말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지금부터거든요. 자,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텔은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설사 인텔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3나노, 2나노, 삼성전자, TSMC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나 TSMC는 지금 본토에서 3나노를 하고 있는데, 그 원가 경쟁력과 인텔의 원가 경쟁력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워치는 여러 증권사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계획 발표 이후에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뚜렷한 고객사의 이름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인텔이 우리 고객사 막 많아,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 고객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AMD 경쟁사죠, 엔비디아 경쟁사죠, 애플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지금 다 경쟁사인데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그런데 경쟁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3나노 수율 이 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텔 걸 뺏어오기, TSMC 걸 뺏어오기 힘든데, 지금 인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데 고객사들이 인텔에 발주를 낼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더 흥미로운 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텔은 이미 미국하고 독일, 본인 미국도 제대로 안 됐는데 독일까지 총 7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조 9천억, 95조죠. 이 정도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그냥 100조 가까이 그냥 지금 막 그냥 삽질하고 넣은 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이 인텔 같은 경우에 이 파운드리 사업에 들인 이 대규모 투자가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엄청난 실수로 남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발목을 잡아서 정말 인텔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위탁 생산 진출을 위해 들인 이 연구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 금액을 만약에 인텔이 이런 데 돈, 이렇게 헛돈 안 쓰고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같은 신사업에 CPU나 GPU나 이런 쪽에 100조를 만약에 돈을 들였다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AMD 등이 경쟁사를 추격하는데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인텔이 또 한 번에 더 큰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TSMC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시티그룹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네들 나라에서 그나마 이제 전문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이 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이 인텔은 기본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딴 거 하지 말고 기본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점도 기존 주력 사업인 자체 이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지금 밀리고 있는 판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쪽에 100조나 쏟아부은 것은 인텔이 엄청난 악수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인텔 주가는
32달러, 정확하게 32.71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파운드리 사업 전략을 발표하기 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11% 폭락을 한 수치입니다. 인텔이.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인텔의 중장기 이런 목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인텔이 미래는 상당히 어렵다, 파운드리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정말 속 시원하게 전달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